가게 문턱 마르고 닳도록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제가 다닌 지 25년 됐는데 아주 목포의 명물로 손색이 없는 집입니다. 매일 오고 싶죠, 매일. 질리지가 않습니다. 맛이 없으면 오겠어요? 안 오지요. 맛의 고장 전라남도 목포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인정받으며 손님들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다는 이 집의 메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오스카상에 빛나는 미나리 간이죠. 미나리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야, 이 미나리 밑에 뭐가 들었냐면요. 보세요, 오리. 진짜 주인공 미나리 속에 감춰진 오리 되시겠습니다. 목포에서 찾은 오늘의 전설의 맛. 향긋한 미나리와 쫄깃한 오리의 환상궁합. 25년 전통 미나리 오리 탕탕탕. 떠나간 내 입맛도 돌아 오리. 잃어버린 활기도 찾아 오리. 오리고기가 질기다는 편견은 버려. 야들야들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 미나리 반, 오리 반, 다리는 내 겁니다. 예, 많이 드십시오. 맛있어요, 맛있어. 뜨거워도 멈출 수 없는 맛. 오메 깨끗하게도 드셨단 게. 살집에서 짱지수가 되면서 죽입니다, 죽여, 극하면. 오리탕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초고추장에 들깨를 5대5 비율로 섞어 고소함과 새콤함을 더해주며 안 그래도 맛있는 오리가 2배 더 맛있어진다는데요. 와, 100점 만점에 200점. 미나리 오리탕의 또 다른 즐거움. 바로 푸짐하게 담아주는 미나리. 걸쭉한 국물에 살짝 익혀 먹으면 이게 바로 미나리 샤브샤브. 미나리 한 바가지 주세요. 사장님, 미나리 좀 더 주세요. 그 맛에 반하고 말았는지 미나리 추가요. 감사합니다. 미나리 더 많이 넣어주시오. 네. 아니 근데 미나리 너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미나리가 무한 리필이어가지고요. 미나리가 무한 리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싱싱한 미나리를 찾아 헤맨 주인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무한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요. 오리고기는 미나리하고 같이 섞어서 곁들여서 먹으면 한층 더 맛있고 감칠맛이 나고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동안 오리탕을 끓인 이명입니다. 오리만 느끼고 싶다면 내게 오리 이명희 주인장. 뭐니 해도 맛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죠. 나주 농장에서 도개해온 국내산 생오리죠.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당일 도축한 오리만 매일 받고 있다는데요. 보통은 2.3kg나 2.4kg를 쓰는데 저희 집은 2.6kg를 쓰고 있어요. 고기가 크다 보니까 씹는 맛이 있고 더 쫄깃하고 고기 양이 또 많죠. 다른 곳보다 큰 오리를 쓰기 때문에 손님이 먹기 편하고 양념이 잘 배도록 직접 손질을 합니다. 아, 사장님. 네. 이렇게 손질할 때 손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 안 아프겠어요. 25년 동안 이렇게 칼질하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이 오른손을 수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억센 오리뼈 손질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쓰던 칼인데 이게 25년 된 칼이에요. 이게 쓰다 보니까 무뎌지고 이 칼 이가 다 나가가지고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오리탕 인생에 아주 중요한 칼이죠. 제 역사죠, 이게. 먹기 좋게 손질한 오리고기는 푸짐하게 담아 비법 육수 자작하게 부어준 뒤
된장과 마늘 양념장을 넣어 40분간 끓여주면 오리살이 야들야들. 뿐만 아니라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 향긋한 미나리 듬뿍 넣어 한 번 더 끓여내면 목포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은 이것이 미나리 오리탕이어라. 힘이 난다. 이 집에서 오리고기만큼이나 절대 남기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진한 국물. 한 번 먹으면 한술 더 떠먹고 싶은 그런 느낌. 국물 예술이야. 와. 원샷. 와. 여기는 콩국수처럼 진득진득하고 구수해서 정말 좋습니다. 진하다 못해 걸쭉한 육수 한 방울도 남길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이게 우리 오리탕 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장금희 PD가 맞춰봐요. 이거 두유예요? 아니에요. 이거 두유 아니에요. 한번 맛 좀 봐보세요. 이거 그거네요. 들깨. 이제 아시겠죠? 이거 들깨예요. 제가 먹어본 들깨는 딱 목넘김 할 때 좀 까칠까칠한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뭐 콩국물 같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게 저희 집 육수의 비결이죠. 매일 아침 20kg의 통 들깨를 직접 갈아 육수를 만든다는 주인장. 먼저 이물질이 있는 통 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후 기계를 이용해 물을 조금씩 넣으며 들깨를 갈아냅니다. 마치 걸쭉한 죽처럼 곱게 갈아진 들깨. 빛깔도 곱고 예쁘죠? 아우,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가 쓰던 들깨 걸러놓은 채방인데 주문 제작한 거예요. 보통 채반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촘촘하죠. 부드러운 국물 맛의 비결. 바로 곱게 간 통 들깨를 담양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채반에 한 번 더 걸은 수제 들깨 육수인데요. 이렇게 채반에 걸러줘야 콩물처럼 부드럽죠. 작은 껍질도 으깨고 걸러내는 고된 과정. 채반에 남은 들깨는 버리고 걸러낸 육수만 사용한답니다. 거르기 전과 후에 들깨 육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세척부터 거르기까지 무려 3시간이나 걸리는 수제 들깨 육수. 힘은 들어도 이렇게 해야 들깨의 영양가는 살리고 텁텁함을 줄여 부드러운 육수의 맛이 완성된다고요. 손님들이 식사 시간은 한두 시간 남짓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주인장의 노력은 수백, 수천 시간입니다. 전설의 맛으로 인정받기까지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다는데요. 저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받은 봉급으로 저희 4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유달리 오리탕을 좋아한 남편 덕에 맛집을 다니며 비법을 익힌 게 도움이 됐답니다. 개업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잘 됐거든요. 근데 1년 지나서 IMF가 와가지고 손님이 좀 뚝 떨어졌어요. 그 후로 한 6, 7년 후에는 또 AI가 와가지고 손님이 끊기다 보니까 준비한 재료는 다 버리게 되고 하루에 한 그릇도 팔고 문 닫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앞이 깜깜했고 우리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2003년 국내 첫 조류 독감 발생은 큰 이슈였는데요. 당시 오리 요리를 하는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주인장. 덕분에 지금의 단골들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전통의 맛은 지키되 도전도 즐기는 주인장. 오징어 나왔습니다.
우와, 넉지 좀 봐. 아따 목포에서 이거 안 먹으면 습하지라. 낙지와 전복, 오리의 진한 삼각관계. 홍어사하고 젤이 강한 것 같네요. 바닷가에서 70년을 살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완전 자연산이에요.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자연산 뻘낙지예요. 목포산이에요. 띠등초 중에 가장 큰 제낙지를 쓰고 있어요. 와 정말 힘 좋죠? 엄청 싱싱하죠? 완도 자연산 전복이에요. 담백하고 고소한 오리고기는 일단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매콤한 양념 넣어 감칠맛을 냅니다. 재료도 참 다양하죠? 원래는 오리 주물럭에 오리만 들어갔죠. 근데 목포가 낙지가 유명하다 보니까 낙지를 넣고 또 몸에 더 좋은 전복을 넣어서 영양을 더 보강시켰죠. 목포 산낙지는 원기 회복에 좋은 타우린과 칼슘, 단백질 등 영양가도 풍부하다는데요. 보기에도 좋은 것이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으니 오늘만큼은 마음껏 맛보세요. 완도에서 온 전복도 싱싱함이 입속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고기만 먹어도 만족인데 낙지에 전복까지 한꺼번에 올리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군요. 이 집 양념이 마법입니다, 마법. 한몫 한 것 같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양념 자체가. 계속 손이 가죠. 왜 손이 가냐? 매콤한 맛도 있고 되게 단맛이 강하진 않아요. 이게 저희 주물럭 단맛을 내는 단맛 사총사예요. 오렌지는 처음에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재워보니까 이게 단맛도 강하면서도 향이 좋아가지고 그 맛을 배를 시키더라고요. 설탕 대신 천연 단맛은 물론 고기에 연육작용을 돕는 과일 사총사에 개운하고 매콤한 맛을 낼 고춧가루, 고추장 등 각종 양념 넣고 손님들 입맛 저격할 신선한 재료까지 얹고 나면 낙지에서 뿜어져 나온 육즙과 오리고기의 조화. 이것이 바다와 육지의 대통합. 별다른 육수 넣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난다네요. 오리고기 안 좋아하는 손님에게도 오감 만족 요리. 점수로 이야기하자면은 한 95점 정도? 아니 그렇게 네. 맛있으셨다면서 왜 95점? 5점이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25년간 뚝심으로 맛을 지켜온 주인장. 제가 생각하는 전설의 맛은 노하우가 아니라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열심히 할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전설의 맛. 그 맛 앞으로도 변치 않길 바랄게요. 오늘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양산인데요. 요요히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활짝 핀 매와 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닥터 셰프를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저분인가요? 아니, 선배님. 아 잠깐만요. 오셨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오셨어요? 아 잠깐만. 올해로 의사 경력만 26년 차라는 황인철 산부인과 전문의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준급의 요리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데요.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PD님을 양산까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좀 보세요. 과연 어떤 선물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미나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나리. 찌뿌둥한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우리 필요한 모든 미네랄과 이 비타민이요. 이 미나리에 그냥 가득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나리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스.
미나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닥터 셰프. 홀로 보낼 순 없지요. 서둘러 따라가 봤습니다. 어이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가 미나리밭 맞죠? 오늘의 주인공 미나리밭 도착. 싱그러운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미나리. 그래서인지 수확하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뭐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복장이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지요. 양산에 보물을 찾아서. 미나리 수확 준비 완료. 자, 네, 예. 10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왼손을 잡고요. 나수를 빼고 잡고 오호라,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아, 어렵진 않네요. 오,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박사님이 인정을 야. 자, 잡고 베고, 잡고 베고. 거침없는 손길로 미나리 수확에 나선 닥터 셰프. 야, 제가요 옛날에 미나리를 배봤나 봐요. 이게 아주 잘 되는데요? 전생에 그 미나리를 많이 뛰어보십니다. 그랬나 봐요. 전문가도 인정한 실력. 억수로 좋겠네 얘. 이 미나리가 일반 미나리와 틀리죠? 그러네요. 미나리 끝부분이 젓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 여기 원조 미나리는 한마디로 공급해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미나리 자체도 좋고 절대 짭짤하지 드셔보세요. 부드럽습니다. 오, 진짜. 좋은 영양분을 갖고 이게 자라면은 갖고 있는 엽록소도 좋을 거고 그 채소가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도 뛰어나니까 그걸 먹는 원동 사람은 이게 보물 맞네요, 보니까. 아니 그래 원동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이 자식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좋은 미나리를 드시고 앞서 칭찬도 받았겠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손을 보탭니다. 맛있다. 아유. 이게 미나리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허리 아프시죠? 예. 허리 아파도 오늘 저녁에 미나리 한 주먹 잡수면은 내일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시면. 미나리 수확 후 이어지는 손질 작업. 잔뿌리나 질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네요. 이거 딴통구에 있으면 옥수수 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갱년기 증상들이 어떻게 많이 심하세요? 여기서 잠깐 닥터 셰프에게 물어봐. 목부터 네. 땀이 쫙 흐르고 예. 겨울에도 그렇고요. 얼굴이 많이 막 갑자기 열이 올라가고 땀이 흐르고 막 그 증세입니다. 사실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심할 때는 우리가 호르몬제 약을 먹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이제 70이 넘으시면 약이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확 달아오른 거를 낮추려다가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갱년기에 좋은 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미나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많은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도와주어서요. 체온 조절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호르몬제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미나리와 같은 식재료예요. 이런 것들을 좀 지속히 드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는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할까요? 이제 미나리 요리를 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환복 타임! 요리 준비 완료!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에 미나리 어떻게 드세요? 근데? 소무침도 해먹고 전도 부치 먹고 그렇습니다. 그럼 됐네. 어머님이 그걸 두 개를 하시고 제가 또 요리를 해갖고 우리 저녁을 좀 같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바로 됐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손맛 담긴 미나리 요리부터 만나볼까요? 새콤 달콤 침샘 자극하는 미나리 조무침과 노릇노릇 부친 미나리 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이게 그냥 매콤한 양념과 고소한 이 미나리전. 이거 제가 식기 전에 이거에 답하는 요리를 지금 제가 하나 할까 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요리는요. 닥터 셰프의 음식 제안 미나리 고등어 솥밥.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인데요. 등푸른 생선 먹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오메가3라는 것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아까 미나리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 만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일단 들기름에 표고버섯을 볶아줍니다. 면역력도 높이고 감칠맛까지 제대로 살려준다는데요. 미나리는 그냥 얇게 쪽쪽 썰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등장하는 미나리. 향긋한 풍미는 물론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고등어의 건강한 지방산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는군요. 맛도 좋고 영양은 더 좋은 미나리 고등어 솥밥.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겠지요? 미나리 물김치를 만들 차례.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나리는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답니다. 각종 재료와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까지 더해져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 가득 미나리 밥상 완성. 저는 여기 와갖고요. 미나리 향에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 밥을 보고 지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어떠신가요? 잘 먹겠습니다. 닥터 셰프표 미나리 음식 맛있게 즐겨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입맛에도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걸 처음 먹어다 보니 색다른 맛인데도 또 너무 맛있어요. 그죠? 미나리 향이 너무 좋죠. 미나리가 밭에 나고 흔하고 이렇게 보여도 사실 굉장히 귀하면서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정말 보물 같은 재료예요. 미나리를 더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네네. 건강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철 미나리 드시고요. 자, 면역력 높이고 활력 높여서 건강한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미나리! 와, 미나리 많이 드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다양한 색깔의 봄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겨울에 숨겨뒀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동화 같은 작은 정원을 따라 쭉 들어가면 깊은 산속 엉달샘처럼 한 식당이 나오는데요. 아니 다들 뭘 드시고 있대요? 어? 그런데 아니 저기 예? 아니면 혹시 저기 얘요? 예? 아니 주인공은 대체 누구요? 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너무 처음에 봤을 때 와 하는 감탄사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의 뿌리 깊은 맛이 담긴 그래서 더 특별한 한정식을 만나봅니다. 어디서도 쉬 맛볼 수 없어 더없이 귀한 30가지의 반찬과 요리들. 경양색색 곱고 정갈한 모습이 눈을 먼저 즐겁게 합니다. 한식에 빠질 수 없는 불고기와 목포에서 온 바다의 제왕 낙지, 다양한 잡곡을 넣어 푹 쪄낸 찰밥까지.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의 봄을 담은 밥상을 털어보겠습니다. 뭔가 가지수가 많아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아 정답이 있습니까?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팍팍. 맛있죠? 너무 맛있다. 김치도 아니면서 과일도 아니면서 좀 특이하네요.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의 도시 맛의 고장 전라도에서 사람들의 급산이 자자한 요 밥상은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순천으로 이제 여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기농을 해가지고 이제 약 4년 동안은 다른 일을 하다가 남들이 음식 소지가 좋다고 한번 식당을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가 많이 있어서 요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음식들을 상에 하나 둘 올리다 보니 어느새 30가지가 넘게 됐다는 사장님. 그 종류를 살펴보면 철마다 달라지는 향긋한 나물무침부터 간장 양념을 발라 찜통에서 야들야들하게 쪄낸 낙지 호롱, 그리고 단호박 불고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무한 애정 공세를 받는 반찬은요, 과일 김치입니다. 다양한 과일들을 활용해 겉절이처럼 무쳐내는 별미 중에 특급 별미. 제철에 나는 과일만 하는데 오늘은 8가지예요. 여름에는 이제 수박김치도 있고 또 메론김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봄이 이 밥상 위에 내려앉은 게 아닐까요? 직접 키운 화려한 꽃들로 장식해 꽃향기로 식욕을 돋우고 무지갯빛 밥상으로 눈으로 한 번 더 즐겁고 마지막에 맛을 오고 감동 온몸에 퍼지니 그 황홀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긴 나중에 이릅니다. 오늘의 메인입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요 안에 있었다는 거 몰랐죠? 요상하죠? 요리로 보고 또 조리로 보아도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 야, 너 이름이 뭐니? 순천에서도 이곳에만 있는 메뉴 닭꼬미. 맞아요. 지금 한국말 한 거 맞잖아요? 닭고기, 꼬막, 미나리, 삼합. 그게 닭꼬미입니다. 들어는 맞나 먹어는 맞나 순천의 명물 삼총사 이름하여 닭꼬미. 이건 손부터 반칙이죠? 순천의 오랜 역사가 담겨있는 닭구이와 갯벌에서 갓 잡아 쫄깃한 식감이 그야말로 예술. 꼬막 무침입니다. 제철 맞아 향긋한 향이 솔솔. 순천의 자랑 미나리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익숙하지만 낯선 닭꼬미 한 상을 맛보러 빨리 가봅시다. 이 별난 녀석 때문에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닭꼬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게? 3세트로 미나리, 꼬막, 닭을 해서 한 입에 넣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넣을째 얼마나 맛있으면은 에이, 어머나 외식이 좋다. 완전 좋아. 닭구이, 꼬막 무침, 미나리 무침 따로 놓고 보면 우리에겐 친숙한 음식들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미쳐버려요. 왜 미치세요? 이건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나리랑 이제 새콤한 꼬막이 들어가서 같이 먹으니까 정말 색다른 맛이에요. 요 셋이 모여 기가 막힌 맛을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슈퍼스타의 필수 남다른 탄생 신화도 가지고 있다고요? 대부분 보면 대도시나 이렇게 중소도시 같은 데서는 보면 다 삼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순천에서는 왜 삼합 요리가 없을까? 그런 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경연대에서 제가 이것도 삼합 요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추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가한 대회에서 닭꼬미로 대상을 수상. 뿐만 아니라 최근엔 대한민국 한식장인 100인에 뽑히셨다니 대단하죠? 박수! 짝짝짝짝! 22년의 요리 경력과 실행착오를 통해 차곡차곡 쌓은 내공, 주인장의 요리 인생이 담긴 닭꼬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닭꼬미의 맛에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 닭꼬미의 비법은 다른 게 없고 120. 120이요? 네. 아, 그게 중요하다고? 네. 120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주인공을 따라간 곳엔 그야말로 항아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몇 개인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30개, 40개, 아니 50개도 아닌 무려 100개의 항아리가 있다고요? 닭에 묻히는 한약재도 들어있고요. 된장, 고추장, 효소,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절마다 산에서 또 밭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은 항아리에 모두 보관. 직접 담근 수제 정도 예외는 아니죠. 항아리에 담아야 신선도 유지와 깊은 맛을 잡을 수 있다고요. 닭구이에 들어가는 맛국물을 내기 위해 약 20가지의 재료들이 사용되는데요. 각종 한약재와 향신료, 특히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큼 귀한 재료는 바로 버섯이랍니다. 닭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향이 많으니까 예, 맛을 더 풍미가 있게 해주죠. 닭과 궁합이 잘 맞는 재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주인장. 닭구이의 노력과 대부분의 재료를 직접 길러 건강한 맛과 넉넉한 마음까지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가량 푹 끓여줍니다. 굴치, 새우, 명태 등 해산물을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은 비법 간장과 20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맛국물을 섞어주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사장님이 뭔가를 몰래 한국자 넣었지만 카메라에 포착되고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궁금하시죠? 네. 그럼 저 따라와 보세요. 아, 따라와요? 네, 따라와 보세요. 알려만 주신다면야 전리기도 따라가야죠. 근데 발걸음이 멈춘 건 가게 뒤편. 보물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여기 숨어 있어요. 보물이요? 네. 혹시 보물이 요 항아리? 근데 평소에도 얼마나 귀하게 닦고 또 닦으셨으면 항아리 광에 제 눈이 다 부십니다. 자, 드디어 겁나오라 떡딱이 아니라 보물도 보석도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는 요게 진정 사장님의 보물이 맞습니까? 120년 된 120년 된 시간장입니다. 120년이요? 네. 온 우리 집 식구들도 여기에다 간장을 둔 줄 잘 모릅니다. 이거 방송 보고 알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되는데. 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맞네요. 맞아. 요 간장의 나이를 말할 것 같으면 무려 120살 1900년도에 태어났다고요. 정갓집이다 보니까 항상 간장을 많이 담아놓고 쓰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장이라는 것은 오리에 담아가지고 담은 시간장을 또 조금씩 보충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까지 4대에 걸친 가문의 역사와 또 손맛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간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간장 맛의 깊이는 더욱더 진해지겠죠? 가장 바쁠 땐 하루 판매하는 닭만 200마리. 닭꼬미의 인기 어마어마하죠. 요 닭들은 주인장이 만든 양념장 옷을 입기 전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답니다.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 쭉 펼쳐졌던 순천. 갈 길이 먼 선비들을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백숙 대신 쥐불에 구워 빨리 조리할 수 있는 닭구이가 선비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다고요. 이게 옛날 전통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닭을 이제 쥐불에다 구우면은 첫째 이 닭에다 뭐 세균, 이 항균 작용을 하고 쥐불 냄새가 닭 그 육기가 배가지고 엄청나게 맛있어요 이게. 조상들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야들야들 육질은 살리고 불향까지 입어 1차 관문을 통과하면 닭은 다시 아내 주인장에게로 패스. 닭의 결을 살려 포를 뜨고 비법 간장과 20가지 재료를 우린 맛국물, 거기에 120년 시간장, 더덕까지 넣어 닭과 함께 골고루 섞어줍니다. 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이 닭에가 양념이 다 배가지고 아주 구수하고 너무 맛있게 됩니다. 2시간 잘 숙성된 닭은 다시 남편에게로 패스 해서 달리고 아싸!
좌우로 삼삼 짱작짱작 이렇게 평균 시대 아니에요. 이래질수록 고기도 맛있게 질감이 더 연해지고 좋지. 시원하죠? 남편 병든 씨의 노래와 춤이 시작되는 순간 닭의 윤기가 쫙르르르르 흐르다 못해 넘쳐 흘러요. 하우, 언제 들어도 좋은 고기 굽는 소리.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 네, 드디어 닭고기의 첫 번째 주자 닭고기 완성! 버섯의 향이 은은하게 돌고 120년 시간장으로 깊은 맛 더해주고 쥐뿔과 참소주로 육질 제대로 살려주니 어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맛은 다 제각각 다르다지만 이 닭고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구워서 그런지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닭꼬미 중에서 닭을 만났으니 이제 꼬막의 꼬, 미나리의 미, 꼬미를 만날 차례. 어디냐 꼬미야! 향긋한 풀향이 여기까지 퍼져오는 것 같은데요. 순천의 또 다른 명물 제철 맞은 봄의 전령사 미나리입니다. 순천의 미나리가 특히 맛이 좋은 이유가 있다 하던지 뭡니까? 이 미나리밭이 다 순천만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순천만에 보면은 바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해풍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 미나리가 그렇게 향이 좋고 맛있는 거예요. 닭꼬미 삼합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나리. 닭의 느끼한 맛은 잡아주고 또 아삭한 식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해산물로 우려낸 비법 간장 소스에 직접 담근 미나리 청을 넣고 주인장의 손맛 살려 조물조물 묻혀주면 완성! 이제 닭꼬미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작지만 실한 갯벌에서 가수확해온 순천의 별미 꼬막입니다. 응? 아니 꼬막은 보통 맹물에 삶지 않나요? 근데 주인장이 사용하는 물의 색이 좀 다릅니다. 미나리 삶은 물 있죠. 네, 그거를 저희는 버리지 않고 이 미나리 이 야채가 너무 향이 좋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그 물에다가 저희는 이 꼬막을 삶는데 미나리의 향긋한 향에 퐁당 빠진 꼬막은 센 불에서 10분간 삶아줍니다. 쫄깃하게 삶아진 꼬막에 아삭한 맛을 더해줄 패를 넣고 직접 만든 식초를 넣은 초장에 잘 버무려주면 순천의 자랑 닭꼬미의 마지막 주자 꼬막 무침도 완성입니다. 새 음식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독보적인 조리법. 요리의 기본은 신선한 식재료 그리고 끝없는 고민이라고 말하는 주인장. 그 마음이 맛으로 잘 전달이 됐을까요? 세 가지가 한 번 맛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맛이라고 표현을 낼 수가 없어요. 같이 씹어버리기 때문에 아유 황홀합니다. 황홀해. 30가지 이색 반찬과 요리 그리고 순천의 맛을 담은 닭고기까지 밥상 위에 핀 봄맛 보러 떠나보면 어떨까요?